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만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단렌즈 성애자인데요. 24mm, 35mm, 50mm, 그리고 85mm, 135mm까지 특수한 영역의 렌즈가 아닌 이상 GM의 단렌즈를 모두 사용하고, 그리고 그 렌즈만 꼭 집어서 활용을 했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혼접세의 디지털 크리에이터 제주한 주군입니다. 이런 단렌즈 성애자인 제가 이번에 2470 GM2, 흔히 금계륵이라고 하는 렌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동안 사용했던 이 금계륵에 대한 내용을 너무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제가 사용했던 그 느낌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단렌즈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2470 GM2를 금계륵 2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뭔가 조금 걱정이 있는 분들, 사는데 망설이는 분들, 그분들께 이 리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단렌즈 성애자가 됐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렌즈의 해상력, 그리고 아웃포커싱 능력, 그리고 밝은 조리개, 그리고 가벼운 무게들이죠. 그런 제가 이번에 금계륵 2 2470 GM2를 구입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니 GM 단렌즈의 매력에 빠지신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예쁜 보케들, 그리고 깔끔하게 잡히는 아웃포커싱, 그리고 AF의 성능들, 단렌즈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금계륵 2를 구입한 이유는 사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단렌즈로 촬영을 하면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투바디를 사용하면 됐었거든요. 35mm와 50mm, 그리고 135mm. 그래서 이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바디마다 하나씩 채워서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은 단렌즈를 사용했을 때도 화각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어려움이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상을 촬영할 때였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을 때도 투바디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처럼 두 개의 바디를 가지고 24mm 혹은 50mm 이렇게 렌즈를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면 되긴 하죠. 하지만 문제는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가 손에 들고 사진을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지만은 영상을 찍을 때는 우리가 핸드헬드로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을 짐벌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짐벌을 활용할 때 24mm에서 50mm 이렇게 렌즈가 바뀌었을 때 무게가 바뀌기 때문에 짐벌 세팅을 또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는 중간에 렌즈 화각을 바꾸기 위해서 잠시 촬영을 멈추고 짐벌을 다시 세팅을 하고, 물론 요즘 짐벌이 굉장히 좋아져서 세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만 중간중간 그 흐름이 끊기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유튜브가 위험한 것이 제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단 하나의 리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찌쇼트 필름의 우찌님의 리뷰였었는데요. 우찌님의 요 금계륵 2의 리뷰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그 영상을 가져올 순 없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여유있게 촬영하는 곳에서는 렌즈 바꾸고 짐벌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로 좀 타이트한 시간대, 그때 촬영을 해야 될 때 렌즈를 바꾸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요 줌렌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거기에 그래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야 하면서 바로 이 금계륵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찌쇼트님 소니에서 페이를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계륵 2를 구입을 하고 나서 저는 이 금계륵 2를 바로 실전에 투입을 해봤습니다. 실전에 활용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장점은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전엔 사실 단렌즈를 활용하면서 영상을 찍을 때 짐벌 세팅이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사실 이전에 영상을 찍을 때 모델분과의 시간 약속, 그리고 해가 지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시간이 약간 제 스스로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촉박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렌즈를 하나 정해놓으면 그 단렌즈를 다른 화각으로 변환하는 일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5mm면 35mm, 24mm면 24mm, 그리고 50mm면 50mm 하나의 렌즈로만 활용을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의 단점이 영상이 조금 지루하게 단조롭게 이루어지는 일이 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470 GM2를 구입을 하면서 제 영상에 하나의 장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다양한 화각을 변화시키면서 촬영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2470 GM2에서 화각을 변화할 때 렌즈의 가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은 짐벌에 올렸을 때 그 무게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는, 요즘에는 짐벌이 좋아져서 그런 무게를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짐벌에 세팅을 하더라도 화각을 변화를 할 때 큰 무리 없이 24mm부터 70mm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화각을 조절하면서 다양한 그런 영상의 미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2470 GM2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하나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단렌즈 성애자였던 이유, 바로 그것이었죠. 선예도, 그리고 아웃포커싱, 그리고 그런 영상미, 이런 부분이 단렌즈에 비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고민은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소니 GM 렌즈의 선예도 그리고 해상력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은 굳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이, 특히 GM 렌즈는 더 그렇죠. 소니 GM 렌즈의 해상력과 선예도는 정말 믿고 써도 될 정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2470 GM2 렌즈를 구입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와이프와 여행을 하거나 데이트를 갈 때였는데요. 우리는 여행을 갈 때 렌즈를 굉장히 간단하게 챙겨가자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35mm 하나만 혹은 24mm 하나만 이렇게 챙겨가면은, 24mm를 챙겨가면은 은근히 뭔가 좀 망원을 찍고 싶은 50mm 구간, 그리고 그 이상의 구간이 필요할 때가 꼭 생깁니다. 또 반대로 50mm 구간을 찍기 위해서 50mm 렌즈를 챙겨갔는데 좀 더 광활한 모습을 보고 싶어, 그리고 카페에서 촬영을 하고 싶어 했을 때 좁은 화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4mm도 챙겨가고 50mm도 챙겨가고 혹은 심지어 35mm까지도 챙겨갔죠. 그럼 2개, 3개의 렌즈를 가지고 가서 그때 투바디를 가지고 가지는 못하겠죠. 필요에 따라서 렌즈를 계속 갈아 끼우고 있을 때 우리는 그만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줌렌즈입니다. 사실 줌렌즈는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70 화각에 우리는 계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사실 계륵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공식 명칭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렌즈는 화각에 따라서 초광각, 광각, 표준, 망원, 초망원,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2470 구간을 우리는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렌즈라는 뜻이겠죠. 다시 계륵이라는 표현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갖기에는 뭐하지만 버릴 수 없는, 버리지 못하는 화각이 바로 이 표준 화각이 될 것입니다. 사실 표준 화각의 가장 큰 단점은 그냥 어찌 보면 좀 심심한 그런 화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면 가장 무난한 화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렌즈 24mm, 35mm, 그리고 50mm 구간이 바로 표준 줌 렌즈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2470 줌 렌즈를 이번에 처음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2470 GM2를 제가 구입을 하면서 하나 크게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2470 GM2를 활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딱 하나, 가장 최고의 키워드는 바로 편리함이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이 2470 GM2가 GM1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70 GM2는 아직도 무겁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저도 영상에서 메인으로 요즘에 활용하고 있는 FS6의 요 2470 GM2를 물리고 그리고 모니터를 달고 했을 때 조금 무거운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세팅이 살짝 잘못했을 때는 짐벌이 미세하게 떨리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사실 단렌즈에 비해서 2470 GM2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2470 GM2가 편리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요 렌즈 하나를 세팅했을 때의 무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촬영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저는 야외에서 보통 찍기 때문에 가방을 그리고 카메라 백을 메고서 촬영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470 GM2를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는 사실 FS6의 이 렌즈 하나만 물리고 바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뒤에 액세서리나 그런 부분 전혀 없이. 하지만 이전에 이거보다 훨씬 가벼운 24mm를 가지고 세팅을 할 때는 24mm 렌즈를 내가 마운트를 하고는 있지만은 가방에는 35mm 혹은 50mm 그리고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85mm 렌즈까지도 가방에 넣고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아팠죠.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 카메라 가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이 2470GM2를 가지고 촬영을 할 때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팅을 내 손에 들고서 모든 걸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화각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우연찮게 2470GM2를 구입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행사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단렌즈를 활용하기 때문에 행사 촬영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요. 마침 렌즈를 구입하자마자 행사 촬영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시험 삼아서 진행해도 되겠다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줌 렌즈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24mm부터 70mm 구간까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조리기가 2.8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더 밝은 조리기의 그런 맛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니 GM 렌즈답게 회상력과 선회도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막 영상을 시작하거나 사진을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렌즈가 좋아요? 어떤 렌즈를 추천해 주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렌즈만 구입을 하신다면 요 2470 구간 자금력이 좀 되시는 분이라면 바로 2470GM2를 저는 구입하시는 것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나는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2470GM2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저는 2470GM1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화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4mm부터 70mm 구간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화각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2470GM 렌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24mm부터 70mm 구간까지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보시고 영상도 찍어보시면서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화각이 무엇인지, 내가 제일 좋아했던 화각은 무엇인지 아신다면 거기에서 내가 이제 최애 구간으로 생각하는 화각대의 단렌즈를 차후에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2470GM2의 렌즈에도 하나 단점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별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코가 화각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코가 나오기 때문에 화각 조절할 때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간지가 떨어진다는 점, 그게 그냥 재미있는 단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단렌즈 상의자였던 제가 하나의 단점으로 좀 꼽아본다면 2470GM2의 선회도는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제가 여태까지 단렌즈를 사랑했던 그 이유와 동일한데요. 바로 약간의 감동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점입니다. 2470GM2의 조리개 값은 최대 2.8까지 나와 있습니다. 2.8이라고 하는 조리개는 분명 어두운 조리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1점대, 1.8, 1.4, 심지어 1.2까지 내려가는 단렌즈 조리개의 그런 F값에 비하면 굉장히 좀 어두운 편이죠. 그런 일반적인 아름다움들 그리고 다양한 화각을 갖추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뭔가 아웃포커싱을 주면서 어떤 포인트를 주는 그런 맛은 2470GM2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색감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 그리고 모델들의 모습들 이런 것으로 2470GM2를 많이 활용하기는 했습니다. 소니 렌즈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렌즈를 선택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렌즈로 활용할 때는 그 단렌즈의 가장 최고의 장점인 그런 아웃포커싱 그리고 밝은 조리개, 어두운 곳에서의 촬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2470GM2처럼 우리가 빠르게 화각을 바꿔야 되는 경우 그리고 많은 렌즈들을 챙겨가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2470GM2를 가지고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게르기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렌즈에 그런 매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24mm 그리고 35mm, 50mm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구간도 사실 이 2470 구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륵이라고 생각하는 그 화각이 아닌 이 2470GM2의 경우 조리개 값이 2.8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사물의 거리 그리고 모델의 위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웃포커싱을 잡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물론 단렌즈가 그 부분을 좀 더 잘해주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만 가지고 사진을 평가하고 영상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풀프레임 카메라 이외에 중형 카메라를 활용을 할 때도 중형 카메라도 무조건 밝은 조리개 값을 활용하지 않고 배경을 다 살리는 그런 사진을 최고의 사진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밝은 조리개, 모든 것을 아웃포커싱을 날리는 그것만이 최고의 사진, 그것만이 최고의 영상이 아니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70GM2 렌즈의 스펙은 다른 영상들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에서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언급은 하진 않았고요. 지금까지 단렌즈 성애자였던 제가 이 2470GM2를 구입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바로 다양한 화각을 빠르게 활용을 하면서 화면 구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모습에 다양한 눈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2470GM2 렌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렌즈를 가지고 좀 더 영상 쪽으로는 더 포인트를 맞춰서 활용을 할 듯 하고요.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행사 스케치 그리고 이벤트들 그리고 웨딩 본식 그리고 돌잔치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렌즈로 제가 점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젠 웨딩도 찍고 도사진도 찍고 행사도 찍으면서 돈을 좀 벌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렌즈 성애자가 알려드리는 2470GM2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리뷰, 또 다른 영상, 그리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크리에이터 제주리안 주근이었습니다.